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형 2 중복 순열 쭉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나는 경우의 수, 순열조합 그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 중에 하나라. 뭐 제대로 배워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배워서 어려운 건지.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오래 설명하는 쪽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내 방식을 여러분 걸로 잘 흡수해서 이쪽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쉬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16번입니다. 네 가지의 그림으로 하루에 하나씩 5일 동안의 날씨를 나타낼 때 나타낼 수 있는 5일 동안의 날씨의 개수를 골라보래요. 자, 일단 네 가지 그림. 맑음, 흐림, 구름, 그리고 뭐야? 비옴, 우산이 왜 이래? 그리고 눈 오는 거 좋니? 그래? 서진이만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이가 들면 눈 오는 게 싫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눈 오는 게 싫어져. 학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걸리고. 내릴 땐 이쁘지. 그지? 내릴 때는 이쁘고 내리고 나면 쓰레기가 되죠.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눈이 싫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거야. 갑자기 눈이 싫어져. 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산에 살면 뭐 상관없겠지만 도시에 사니까 이 눈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주죠. 아무튼 이 4개를 이용해서 5일 동안 날씨를 이제 적을 거야. 날씨를 나타내자. 나타낼 수 있는 5일 동안의 날씨의 종류의 개수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 요 4개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적을 곳이 5일이니까 5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장화 시키면 서로 다른 4개 중 5일 동안 나열될 5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요 3개의 순서에 맞춰서 나열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해서 4, 파이, 5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중복순열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 4의 5승으로 계산한다. 문장 구조에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면 계산만 하면 되니까. 17번 6개 숫자 1, 2, 3, 4, 5, 6 1부터 6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거다.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비번을 만들 때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인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중복순열 같지만 특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마지막 자리에다 홀수를 적어주는 사건과 중복순열원이라는 사건, 두 사건이 한 시행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홀수를 적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홀수가 몇 개니까? 3개. 맞아. 그럼 홀수 3개 중 한 개 선택해서 마지막에 적어주는 사건이 들어가는 거니까 31가지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 연속되는 또 다른 사건은 누가 되느냐? 홀수 사용했으니까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중복 허용이니까 또 사용해도 돼. 그럼 1부터 6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하고 세 자리 비번을 만드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 중복 순열에 의하여 6 파이 3, 6의 3승까지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지면 답이 완성이 된다. 문장 논리라는 거 주의해. 자, 18번으로 가봅니다. 자, 18번에 보시면 일렬로 나열된 전구 7개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전구가 쭉 해서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 얘네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단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얘네들이 다 꺼져 있으면 제외. 이거 어떻게 보면 돼? 얘네들을 원소라고 봤을 때 공집합은 제외한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다 꺼진 상태. 그러니까 한 개 뺄 거야. 자, 단순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꺼질 거냐 켜질 거냐 두 가지. 얘도 꺼질 거냐 켜질 거냐 각각의 사건으로 두 가지. 얘네들이 다 곱해져서 2의 7승가지. 그리고 한 개 뺄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면 되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분하면 되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안 됐어. 뭐 안 썼어. 이게 고의 내용이야. 고의 내용으로 푼 거야. 아니지 않아? 이렇게 풀면 중학생도 고1도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쓸 건 뭐야? 순열, 조합이라는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답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 순열 조합 적용 안 됐네?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확인할 거는 꺼졌냐 켜졌냐, 꺼졌냐 켜졌냐, 꺼졌냐 켜졌냐 으로 구분을 할 거니까 꺼진 사건을 A, 켜진 사건은 B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해야 돼? 7번 선택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켜 나오면 모두 켜진 상태. 비비비비비비 나오면 모두 켜진 상태. A 7개 나열되면 모두 꺼진 상태가 될 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정구부터 일곱 번째 정구까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중복 순열에 의해서 7, 2, 파이 7가지 2의 7승. 단 공집합은 제외니까 빼기 1이라고 마지막에 체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네들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의 패턴에 의하면 중복순열이 뭐와 관련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복순열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를 찾는 이론과 똑같은 거야? 특정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이론과 똑같다는 거죠.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찾아내봐라. 여기에 n개가 있고 여기에 m개가 있으면 우리가 했던 건 뭐니? 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들이 서로 다른 m개 원소 중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되는 거였으니까 여기 있는 한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m가지, 각각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m가지. 그래서 m가지가 n번 곱해진다. 그래서 m의 n승가지라고 했던 게 고1 과정의 함수의 개수야. 맞아 안 맞아? 고1 내용으로 보면 각각의 원소가 m가지씩 n번 연속된다. 그래서 m의 n승.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돼? 아, 결국 얘네가 중복해서 선택이 되는 거구나. 중복해서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되는 거구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할 거고 선택된 것을 여기에다가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래서 중복 순열인 뭐가 된다? m 파이 n 가지가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거지. 됐어. 그래서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중복 순열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간혹 정의역의 원소 개수라고 착각을 해. 그냥 외웠다가 그렇게 실수를 한다.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공역 원소 개수라고. 뒤에 있는 게 누구라고? 얘가 정의역 원소 개수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찾는 이론을 기억을 해라. 자, 그러면 19번 한번 봅시다. x에 xyzw라는 4개가 원소로 들어있고요. y에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된다. 근데 얘네 중 모든 함수 개수 이거는 무슨 이론이라고? 중복순열 이론이라고. 맞지? 중복순열. 그럼 방금 했던 대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한 후 x, y, z, w에 대응될 4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그래서 2, 파이, 4, 2의 4승까지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a, 모든 함수의 개수를 a라고 놨죠. 그 다음 fx는 1이 아닌 함수 개수. fx는 1이 아니다. 인 함수 개수.
이번엔 뭐야? 선택권이 뭐가 빠졌어? 1 선택하면 안 돼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럼 결국은 뭐야? 선택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원수 한 개밖에 없어. 이건 마이너스 1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한 후라는 문장 자체가 의미가 없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돼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큼은 상수 함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몇 개야? 마이너스 1밖에 선택 못하기 때문에 1개가 된다. 그래서 얘가 B.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시면 됩니다. (20번) 볼까요?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서로 다른 과일이 있는데 얘를 3개 그릇 A, B, C 문장 구조는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은 서로 다른 3개 그릇이란 소리지. 자, 여기에 담을 거야. 여기에 이거 주위에 남, 김 없이 담자. 이게 또 다른 조건인 거야.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을 거야. 여기에는 2개 과일만 담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A 그릇에 담을 2개 과일이 필요한 거고 남은 5개가 아니라 남은 3개 과일을 어디에다가 3개 과일을 A를 제외한 B, C에다가 남김없이 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 그릇에 2개 과일을 담을 거야. 이거는 뭐니? 서로 다른 5개 과일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과일을 선택만 하면 되죠. 그래서 조합이다. 옷이 2가지.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은 남은 서로 다른 3개 과일을 B그릇과 C그릇에 남김없이 담는 사건. 자, 그럼 뭐 하면 돼? 3개 과일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2개 접시가 공역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2개의 접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고 B, B, B 선택돼서 과일에다가 일렬로 나열돼야 돼. 무슨 말이야? 3개 과일이 A라는 접시, B라는 접시에 모두 담기게 된 거지. B, B, C 선택돼서 나열되면 1개 과일은 C에, 2개 과일은 B에 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순열인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인 2파이 3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21번으로 갑니다. A 지역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그 지역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2개, 여자 고등학교 1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3개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 A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저번에도 했었습니다. 맞죠?
19번에 아, 미쳤나봐. 미안해. 전혀 엉뚱하게 풀었네? 난 이 X가 이거 안 보고 이미 X라고 봤어. X는 일로 안 가. 그럼 X가 선택하는 사건은 한 가지. X가 한 가지. 남은 Y, Z, W가 마이너스 1과 1의 중복 순열로 대응되는 거야. 이 사건하고, 큰일 날 뻔했다. Y, Z, W가 1과 마이너스 1의 중복 순열로 대응되는 거니까 2파이 3가지. 얘네들이 곱해져서 B가 만들어집니다. 고마워요. 빨리빨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자, 21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22번으로 5개의 숫자 2, 3, 5, 7, 9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반드시 2가 포함되는 것의 개수를 골라봐라. 경우에서 빨리 풀려고 하지마. 천천히 정확하게 풀이하는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빨라져.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2, 3, 5, 7, 9. 자,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할 거야. 그래서 5자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원래 여기까지는 뭐니?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맞지? 그래서 중복 순열인데 특수 조건이 있어. 2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보통 설명 방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많이 설명하게 돼 있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라. 2가 없는 경우. 이 방식을 보통 설명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6건을 이용해서 풀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보통 학생들도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풀이집에 보면 저 방법이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저 방식은 많이 보게 될 거란 거야. 그럼 나랑 할 방식은 저게 아니라 사건 구분, 케이스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문제가 어려워지면 케이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케이스 구분법으로 일부러 풀어보는 겁니다. 케이스 구분. 자, 그럼 케이스를 구분해볼까? 2가 몇 개나 포함될 수 있는지라는 얘기가 될 거야. 첫 번째 케이스. 2가 4개 포함된 것부터 가자. 그럼 2가 4개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야? 2만 4개 나열할 거다. 맞니? 그럼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2가 3개가 필요해. 그럼 뭐 해줘야 돼? 남은 1개가 더 선택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3, 5, 7, 9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들어가. 이게 사시 1가지.
그 이후에 뭐 일어나야 돼? 이 세 개와 2가 아닌 한 개의 수가 일렬로 나열되는 사건이 필요하죠? 자, 이게 뭐였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맞아, 안 맞아?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니? 다 다른 놈으로 보자. 4팩토리얼. 같은 게 3개가 있으면 묶음 단위 계산에 의해서 저 3개가 나열된 만큼 묶음 단위가 나온다. 결국은 약분하면 4가 될 거니까 곱하면 답이 될 건데, 내가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2, 3, 5, 7, 9가 아니라 홀수의 개수가 뭐 저기 써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똑같은 조건에 의하면 얘와 얘의 곱의 규칙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니까. 3번 2가 2개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럼 마찬가지 3, 5, 7, 9 중 2개가 선택이 돼야 돼. 그래서 4, C, 2가지라는 사건과 그 이후에 2가 2개, 2가 아닌 숫자 2개가 일렬로 나열될 거야.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가 아니라 2개가 같으니까 4팩토리얼, 2개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계산 방법. 자, 그 다음 2가 1개가 있는 경우가 마지막이죠. 그럼 이제 3, 5, 7, 9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사건 4C 3가지. 2 하나, 나머지 3개, 총 해서 4개가 다 다른 거야. 서로 다른 4개가 일렬로 나야 되는 사건인 4팩토리얼 가지.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진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더해지면 이제 답이 완성이 되겠지. 이게 편하지. 쉬우니까 편해. 오해하면 안 돼. 쉬운 문제니까 여사건 분석이 편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쉽게 풀든 어렵게 풀든 그래도 좀 이해가 쉽다는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사건 분석법이 훨씬 어렵다. 여사건 자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거야, 실제로는 여사건이. 그래서 케이스 구분법까지 해서 쉬운 문제일수록 자꾸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23번으로 갑니다. 23번에 보시면 집합 X에 1, 2, 3, 4, 5 5개.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 F1과 F4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잠깐 그러네. 중복을 허용이었네. 왜 중복 안 했지? 이거 중복 허용이야? 2개를 선택하는데 중복 허용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2개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더 어려워지죠. 같은 거 2개 뽑을지 다른 거 2개 뽑을지. 이게 4C2야. 고마워. 자, 같은 거 2개 뽑는 방법은 뭐야? 3 뽑을 거냐? 5 뽑을 거냐? 7 뽑을 거냐? 9 뽑을 거냐? 4C 1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나열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 밑에 거고, 이 위에 거는 이 2개와 같은 거 2개 나열하기 때문에 4팩, 2팩, 2팩. 더 어려워졌네요. 2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쉬운 문제니까.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풀 수 있다?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니? 2 1개 뽑았으니까 남은 3개가 모두 다 같은 경우니 이거는 몇 가지야? 마찬가지 4C 1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열하면 돼? 2 하나와 같은 거 3개 나열하니까 4팩 나누기 3팩. 두 번째 방식은 뭐니? 3개 중에 2개는 같은 거고 1개는 다른 경우야. 2개는 같은 경우고 1개는 다른 경우.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동그라미가 될 애와 세모가 될 애를 선택을 해줘야 돼. 3579 중 동그라미 세모가 될 수 2개가 선택이 돼야 돼서 4, C, 2가지.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동그라미는 2번 선택해야 되고 세모는 1번 선택해야 되니까 결국은 4C2가 아니라 얘네들을 동그라미와 세모가 되게 나열하는 사건인 4P2가지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열해야 돼? 2 동그라미 둘 세모 하나 나열하는 사건 4팩토리얼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까지 곱해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야? 모두 다 같은 경우 세 번째 사건 2 제외하고 2가 1개고 나머지가 다 다른 사건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3, 5, 7, 9 중에서 3개가 선택이 돼야 되는 4C 3가지가 우선이고 이 이후에는 2 하나 서로 다른 4개 나열하는 사건인 4팩토리얼이 곱해지겠지. 그런 거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23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 2, 3, 4를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근데 F1과 F4의 합이 7이 되게 하는 함수 개수. 자, 일단 뭐 해야 돼? F1 더하기 F4가 7이 되는 것을 다시 케이스 구분해야 되겠다. 그럼 케이스 구분을 하면 1, 2, 3, 4밖에 없으니까 같은 숫자 더해서 7 나오게 할 수는 없어. 그럼 7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지. 3 더하기 4. 맞죠? 근데 어떤 게 3이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야. 더 있어? 아이씨, 여기다 뭐 보고 푸는 거야 지금? 왜 4개밖에 안 보였지? 미안해. 뭐 보고 푸는 거니? 자, 그럼 3, 4 되는 경우와 뭐 되는 경우도 있어? 2, 5도 있으니까 총 4가지. 2, 5냐 5이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과 4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이 4가지 경우마다 정의역의 원소에서 누가 빠지고 1하고 4는 빠지고 2하고 3하고 5만 선택하는 함수로 바뀌는 거지. 맞죠? 그럼 얘가 누구 중에서 1부터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여기에 나열될 3개를 선택하고 함수의 개수야. 3개를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5, 파이, 3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상관없더란 얘기야. 그지? 그럼 5, 파이, 3이 4가지 사건에 곱해지는 거다. 5, 파이, 4 곱하기 4가 되겠지. 되셨나? 자, 24번. 3개의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3개 특수문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얘네들을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해서 암호를 만들 거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드는 암호. 자, 그랬을 때 세 문자를 합해서 1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 세 문자를 합해서 1개 이상 5개 이상 이하, 1개 이상 5개 이하. 무슨 말이야? 한 자리 또는 한 자리부터 5자리까지 만들겠다는 얘기지. 만드는 암호의 개수를 알아봐라. 그럼 뭐부터 가야 돼? 1개 이상 5개 이하기 때문에 얘를 1개만 사용할 건지 2개만 사용할 건지 5개까지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로 빠지겠다. 그럼 1개만 사용할 거야.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끝나지만 전체 패턴을 봐야 되니까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파이 1. 2개 할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럼 마지막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얘네들이 더해지는 결과가 답이다. 해봤더니 3의 1승, 3의 제곱 쭉 가서 3의 5승까지 만들어지겠네. 이걸 나중에는 수원에서 제일 뒷단원에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더해라 라는 등비수열의 합개념으로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5번. 네 개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할 겁니다. 만든 자연수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자연수. 자, 여기에 조건이 없어. 뭐가 없어? 몇 자리의 자연수라는 말은 없어. 결국은 자릿수는 우리가 알아서 한 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확장해 가야 된다. 맞지? 근데 학생들이 없는 조건을 갑자기 만들어놔가지고 풀어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아. 천천히 읽어, 천천히. 자, 그럼 뭐 해야 돼? 아, 차례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할 거다. 2000은 몇 번째 순가? 2000이 몇 번째냐? 그럼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만들 수 있는 한 자릿수. 자, 한 자릿수는 뭐야? 0은 쓰면 안 되니까 1, 2, 3 중에서 1, 2, 3 중에서 한 개 선택 후 나열할 건데 뒤에 있는 규칙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한 개 선택 후 나열이다. 그래서 3, 파이 1가지라고 쓰는 게 이 문제 패턴에서는 전체 패턴 잡기가 좋아. 두 자릿수를 볼 거야. 이걸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니? 고1 때는 맨 앞자리에는 0보다 나머지는 0 올 수 있어 라고 하고서 맨 앞자리에는 1, 2, 3 중 하나, 나머지 자리에는 0, 1, 2, 3 중 하나 하고서 셋 곱하기 넷 하고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중복순열을 자꾸 안 쓰게 되니까 그 문장 구조를 까먹어요. 자, 두 자릿수를 골라낼 건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봐. 이건 여사건 쪽으로 갈 거야. 사파이 무슨 뜻이야? 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이죠. 됐습니까? 빼줄 거예요. 뭐 빼줄 거예요?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니까 1의 자리를 결정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0으로 시작하는 얘가 누구냐? 그럼 여기에 결정되는 게 누구야?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한 개를 선택한 후 나열하는 사건인 4파이 1가지가 되는 거죠. 자, 세 자릿수 만들어 볼까? 세 자리. 전체 사건은 4파이 3.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빼줄 거야? 0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두 자리가 더 필요하죠? 이 두 자리에 들어갈 거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0, 1, 2, 3 다 쓸 수 있으니까 2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 자, 이렇게 했더니 얘들아 무슨 일이 생기느냐? 3파이 1 더하기 4파이 2 빼기 4파이 1 됐어. 더하기 4파이 3 빼기 4파이 2가 됐어. 맞니? 그 다음 4자릿수는 뭐 나올 것 같아? 4파이 4 빼기 4파이 3. 맞아 안 맞아? 5자릿수는 뭐 나올 것 같아? 4파이 5 빼기 4파이 4. 규칙 잡히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확장되면 규칙 잡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할 거야? 어휴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지? 얼마나 고맙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우리가 찾을 거는 2000까지니까 얘가 지금 3이죠. 요 두 개 더하면 뭐만 남아? 4파이 3 빼기 4파이 1이 남아. 근데 4파이 1은 무조건 남는 거지. 4파이 3, 4의 세제곱 빼기 4의 1승. 됐어? 여기까지 더하면 뭐가 돼? 요 세 개만 더하면 4의 4승 빼기 1승 빼기 4의 1승. 여기까지만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4의 5승 빼기 4의 1승. 이해되시나? 그럼 이제 이 규칙을 이용해서 20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 뿐이죠. 그럼 2000은 몇 번째 수냐? 어디 들어있을까? 4자리 수니까 어디 들어있다는 얘기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4자리니까 여기 안에서 잡히겠다. 그럼 어디까지만 봐야 돼? 원래는 여기까지 개수에서 2000이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지. 1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 번째가 될 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서 더하기 1로 시작하는 4자리를 골라낼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 4파이 3가지. 그럼 이게 1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2000은 이 다음 숫자니까 플러스
원 해줘야 2000의 번째가 만들어지겠지. 되셨죠? 네, 자꾸 중복순열이라는 공식 n파이 r이 어떻게 쓰이는가 문장 구조화 시켜라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